ITQ 한글 파워포인트 교재에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 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파일 저장부터 해야 되죠. 파워포인트 실행한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찾아보기 누르거나 문서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도 지정되어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저장하고요. 파일명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왼쪽에는 축소판 보이고 오른쪽에 커다랗게 작성하는 파일이 보이죠.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는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없애버리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전체 구성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슬라이드 크기 지정하는 거 먼저 할게요. 디자인 탭 오른쪽 끝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 방향 슬라이드 가로, 슬라이드 노트 세로 상태에서 확인, 바로 맞춤 확인 클릭. 이렇게 해놓으면 화면이 아주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할게요. 보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그 다음에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들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슬라이드 1번, 2번 이거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슬라이드 세 번째 거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슬라이드 7번째 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든 제대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것만 나타나게 한다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작성 편하게 슬라이드 세 번째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화면에 보면요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바로 옆에 있는 샵 표시되어 있는 이 상자 클릭하세요. 이거는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는 건데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해서 다른 설정이 없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슬라이드의 글자들은 검정색 또는 흰색 그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번호도 검정색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글자는 조금 크게 16포인트로 키워 놓을게요. 다음으로 제목 글꼴 하단 로고 있는데요. 빨리 할 수 있는 하단 로고 먼저 할게요. 먼저 삽입 가서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그림은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그 아래 픽처 폴더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림들, 동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파일 이름만 제대로 찾으면 되겠죠. 로고 1 이걸 찾아서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바로 작업 그림 서식에 색 간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마우스가 조금 바뀌었죠. 그림의 회색 배경 클릭, 투명해졌죠. 그럼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림을 잡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로 이동하는지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 위치에 동일한 크기, 최대한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엔 제목 글꼴 상단에 만들도록 할게요. 역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동일하게 상단에 나오는 건데요. 슬라이드 2에선 목차 써있는 그 도형들 먼저 만들 거예요. 뒤에 가려진 것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홈 탭 여기에 도형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직사각형, 사각형 그룹에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팔 써 있는 거 있죠. 팔각형 선택, 그 다음 마우스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점선 상자 있죠. 테두리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앞쪽에 글자 나타났죠? 그러면 앞쪽에 나타난 도형 있죠? 그거하고 같은 너비로 맞춰 놓으세요. 바로 여기는 글꼴 설정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먼저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글자 바뀌었죠? 그 다음에 40포인트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글자 색을 흰색으로 바꿔놓으세요.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에는 도형 선 없음이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 도형 같이 클릭해서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을 지정하세요. 뒤에 도형 제대로 선택 안 됐는데요. 이렇게 글 상자까지 그냥 같이 모두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할게요. 시험지는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어떤 색으로 도형이 지정되어 있는지 흑백에 옅은 색, 짙은 색 그걸로밖에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도형의 색깔 글자 잘 보이니까 이 상태로 놓아도 돼요. 이것도 임의의 색 중에 하나니까요. 아니면 진한 색, 다른 색 중에 하나를 지정하세요. 뒤쪽에 기다란 직사각형 있었죠? 이것도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하나 지정하세요. 서로 다르게 도형이 구분되면 돼요.
저는 정답 파일과 최대한 비슷하게 색깔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답 파일 보면서 하더라도 꼭 같은 색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임의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전혀 감점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든 도형들은 그리고 아래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의 동시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나중에 설정이 잘못되었다, 크기나 배치가 잘못되었다 싶으면요, 나중에 검토할 때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들어와서 수정을 해주면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다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 만들었다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삽입 도구 가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 작업할게요. 머리끌, 바닥끌 여길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4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 아래쪽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 2개 선택하고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1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다시 가서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돼요. 만약에 저처럼 세 번째가 아닌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다면 교재 설명처럼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걸 체크하고서 넘어가야 합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 것 여기에선 이거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갈게요. 처음처럼 슬라이드 1 이것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저희가 만들었던 세 번째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엔터키 누르면 계속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슬라이드 6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다른 게 나타난다 그러면요, 홈 도구에서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 열어서 여러분이 만든 슬라이드 마스터 찾아주세요. 그걸 선택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그걸로 계속 이렇게 복제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6개 만들었죠? 이제 슬라이드 1번 여기에서부터 작업할 건데요. 파일 저장 제가 얘기 안 해도 자주 저장하세요. 슬라이드 1에서는 이 내용들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할게요. 표지 디자인에 대해선 세부 조건 1, 2, 3번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서도 어느 게 1번, 2번, 3번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것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도형을 삽입해야 되죠? 사각형에서 세 번째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요. 채우기 이걸 클릭해 여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 그 다음 삽입 버튼 있죠? 클릭하세요. 파일에서 클릭한 다음에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1 이걸 찾아서 삽입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별도로 삽입된 게 아니고요,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되었어요. 그림이 너무 짙은 색인데요, 투명도 설정이 있습니다. 투명도를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도형 효과 지정이 있죠?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도형 서식 도구에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선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가서 5포인트를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2번 워드 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도구 가서 영어로 워드 아트 클릭하세요. 여기에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이것만 반영이 아래쪽에 보이고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인데요. 이걸 클릭해 지정하세요. 이 안쪽에 출력 형태 보이는 영어 내용 있죠? 대소문자 띄어쓰기 구분해서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점선 테두리 클릭하세요. 현재는 아직 크기 조절하지 못해요. 조건이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가 있는데요. 글꼴은 홈 탭에서 할 수 있죠. 현재 도형 서식에서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열어보세요. 여기에서 반사 변환이 있습니다. 먼저 변환부터 하도록 할게요. 갈매기형 수장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과 마우스 올렸을 때 보이는 이름 이렇게 해서 찾아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고요. 그 다음에 반사로 가서 근접 반사 터치죠. 마우스로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홈 탭 갈게요. 글꼴을 굴림으로 지정할게요.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검정색 지정할게요. 이제 마우스로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크기 바꿀 수 있고요. 테두리 잡고 움직이면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그림과 비교해서 최대한 위치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모양 바꿀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 설명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판단해서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해줘야 합니다. 이제 조건의 3번 그림 삽입할게요. 이거는 전체 조건의 하단 로고 만드는 거와 동일해요. 삽입에 가서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클릭, 로고 1 찾아서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서식에 색 간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그 다음 그림의 회색 부분 클릭, 투명해졌죠?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동일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 작업 끝났어요. 파일 저장하고요. 축소판에서 슬라이드 두 번째 거 클릭, 그 다음에 제목에 목차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상자는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두리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이제 목차 아래쪽에 있는 거 도형 만들게요. 1번 뒤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을 찾아보면 1번 써있는 오각형 뒤에 도형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오른쪽에 모양을 보면 팔각형 도형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끝에 있죠? 8 써 있습니다. 이걸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오각형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숫자 1 입력하면 바로 안쪽에 이렇게 입력되죠. 이제 오른쪽에 비만 치료제 그렇게 써있는 글자 상자 만들 건데요. 텍스트 상자 써있죠. 여기에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또는 다른 내용 아래쪽에도 있는데요. 제일 긴 내용 입력해도 되고 첫 번째 내용만 입력을 해도 돼요. 이제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해 볼게요. 글꼴 설정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홈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 글자 색은 흰색 검정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테두리 설정 슬라이드 2에서는 전체 구성과 동일하게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꼭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거 꼭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제 각각 도형의 색깔들 다르게 해야지 도형 모양이 확인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도형 색깔 현재 이 상태도 되고요. 다른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뒤에 있는 도형, 앞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깔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는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고요. 글꼴 바꿨으니까 이제 위치 대충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크기 위치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 이걸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복제를 해줘야 돼요.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Shift 키 누를 거고요. 복제를 할 거니까 Ctrl 키 누를 거예요. 두 키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드래그해서 선택, Ctrl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 너무 간격 많이 띄우면 아래쪽에 간격이 이렇게 붙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간격 띄워주세요. 다시 Ctrl Shift 키 마우스 드래그, 그 다음 다시 Ctrl Shift 키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주면 화살표로 어느 정도 간격 떨어졌는지 현재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간격 조절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 글자들 수정을 해주세요. 입력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에 보면 1번 표시된 곳 있죠? 여기 글자죠? 이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이 상자를 설정하면 안 돼요. 글자 드래그해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 현재 문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이렇게 해주면 하이퍼링크 지정돼요. 이제 세부 조건에 2번, 여기에 그림 삽입돼야 되죠?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도구, 그림, 이 디바이스 들어가세요. 이름 그림 5, 이걸 찾아서 삽입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 이 그림이죠. 그러면 자르기 해야 되는데요. 그림 서식 도구에서 자르기 있습니다. 위에 자르기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났죠? 그러면 왼쪽 상단 모서리 한번 할게요. 우측 하단 모서리 잡고 이렇게 드래그 두 번만 하면 자르기 끝내죠? 자르기 끝내는 건 다른 곳 클릭하면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모두 수정했고요. 파일 저장, 그 다음에 슬라이드 3 여기 클릭해서 다시 제목부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 4, 5는 아래 상자 사용해요.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 첫 번째 영어 문장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탭키 이렇게 눌러주면 앞쪽에 글머리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 또 입력하는데요. 엔터키 줄 끝에서 하지 않고요. 그냥 띄어쓰기 그렇게 해서 세 줄 내용 현재 이렇게 입력하면 저처럼 두 줄로 입력될 거예요. 단어 사이 띄어쓰기 한 칸씩만 해서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한글은 나중에 새로 상자 복제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블록 설정 해 놓으세요. 바로 이렇게 글머리 기호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사라진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 기호 여기 가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정이 세부 조건 위에 1번에서 글머리 기호 2개 나오죠. 첫 번째 지정된 것 선택,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하고 첫 번째 글자 너무 붙어 있다면 띄울 수 있는데요. 보기에서 눈금자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이렇게 위쪽에 눈금자가 보여요. 그래서 위쪽 아니고요, 아래쪽에 오각형 있죠. 이 오각형을 잡고 이렇게 딱 움직이면 자석처럼 탁탁 붙는데요. 1 이 정도로 가져가면 이 정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문단에 대해서도 2개 지정되어 있죠. 첫 번째 거 지정하면 돼요. 먼저 글꼴 굴림 지정할게요. 그 다음 24포인트로 줄여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은 단락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1.5줄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2개 줄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글머리 기호 바꿀게요. 여기 안 보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꿀게요. 글머리 기호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이거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간격 너무 붙어 있다 싶으면 위에 오각형 눈금자에서 살짝 움직여 조절할 수 있고요. 정렬되어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각형 바로 밑에 있는 사각형 있죠? 이걸 살짝 움직이면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글꼴 설정할게요. 홈에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 너비를 이렇게 상자 조절하면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어서 각 줄의 끝에 내용들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높이는 비어있는 공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모든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복제해서 한글 입력할 수 있게 만들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설정할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에 세 번째 있는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눌러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글자 크기 바꾼 걸 기억하죠? 한글 입력 상자에선 조절했을 때 한글 글자 크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뀌지 않도록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테두리 잡고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복제한다고 했죠?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이만큼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에 내용 입력하는데요. 전체 첫 번째 줄 다 블록 설정하면요. S 뒤에 공백 1개까지 이렇게 선택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글자 입력하려고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러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이런 경우에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쪽에 이만큼 마지막 단어만 빼고 내용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요. 비만 치료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우지 않은 나머지 글자 있죠?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문단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또 내용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입력한 내용들 블록 설정해서 그 위에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엔터 키 눌러서 다시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절 이렇게 해서 각 줄의 끝을 맞출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맞췄을 때 제대로 아래쪽에 맞추기 어렵죠? 영문처럼 단어 단위로 줄 바꿈이 되지 않고 글자 단위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홈 도구의 단락의 오른쪽에 화살표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면 영어처럼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어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기 쉬울 거예요. 이제 여기에 1번 써있죠? 동영상 삽입할게요. 삽입 도구로 가서 오른쪽에 미디어에 비디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 누르고요. 픽처 폴더에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선택 삽입. 동영상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는데요. 크기 조절도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야 돼요. 저는 조금만 작게 조절했고요. 위치는 이렇게 맞췄어요. 위에 비디오 형식 있고요. 재생 도구 있는데요. 조건이 2개 있죠. 시작에 마우스 클릭 시에서 자동 실행으로 변경, 반복 재생에 체크 이렇게 2개 설정해 놓으세요. 축소판에 3번 슬라이드에 별표 이렇게 나오는 건 애니메이션이 지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파일 저장하고 이제 슬라이드 4로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는 아래 상자에서 표 삽입 눌러주세요. 그러면 1번 상단 도형, 2번 좌측 도형 빼고요. 표의 줄과 칸 세어보면 열 개수는 2가 되겠고요. 그리고 행 개수는 3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글자하고 도형 비교해서
그리고 1번, 2번 도형 나타나는 대충 위치 생각해서, 그리고 표에는 스타일 지정이 있죠. 스타일 지정되어 있을 때는 글꼴 같은 거 먼저 설정하지 말고요. 항상 스타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 테이블 디자인에서 표 스타일 위에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선택을 해주세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 행도 체크 해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셀의 색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글꼴 설정할게요. 홈 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요. 텍스트 맞춤, 위아래 정렬도 중간 지정하세요. 그래야지 안쪽에 출력과 동일하게 정렬되어 글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지시는 없지만 줄 간격을 1.5줄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야지 표 안에 내용들을 입력했을 때 각 줄의 간격이 너무 좁지 않게 나타납니다. 각 줄의 내용들 이제 입력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줄로 입력되어 있죠. 각 줄의 끝에서 엔터키 눌러서 4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상단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면 되죠. 먼저 직사각형을 사각형에서 선택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도형의 색깔 이 상태로 있어도 되고요. 다른 색깔로 바꿔도 돼요. 다른 색깔로 도형 채우기에서 바꿔도 돼요. 앞쪽에 도형 또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가고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육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뒤에 도형 색깔 바꿨으니까 이 상태로 있어도 되는데요. 조금만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글자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바꾸는 건데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이제 두 개 도형의 테두리, 슬라이드 4에서는 도형 선 없음, 지시 없습니다. 그대로 테두리 있으면 돼요. 두 개 도형 그냥 같이 선택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굴림으로 표처럼 동일하게 글꼴,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단락은 가운데 맞춤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 개 오른쪽에 복제할게요. 두 개 다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놓으세요. 크기 만약에 맞지 않다면 맞춰놓고요. 이제 앞쪽 도형에다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도 조절자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제 왼쪽에 단기 반응, 장기 반응 이 두 개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도형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도 되고 이 도형을 복제한 다음에 글꼴 설정되어 있으니까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여기에서 모양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되죠.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이번엔 새로 만들어 볼게요. 해당 도형은 사각형에 있죠. 한쪽 모서리만 둥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네요.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채우기에서 먼저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변경, 아래에선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의 목록 열어서 선형 아래쪽 선택하세요. 위가 진한색, 아래가 흰색이죠.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났다면 변경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다른데 이런 식으로 중지점이 있다 그러면 안쪽에 건 선택 딜리트키 눌러 삭제하고요. 제일 왼쪽에 중지점 선택해 색 열어서 진한색 하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중지점 선택해 색 열어서 흰색, 그렇게 하면 선형 아래쪽으로 위쪽에 진한색 아래쪽에 흰색 그렇게 그라데이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글꼴 설정 또 해줘야 되죠. 홈 탭 갈게요. 동일하게 여기도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입력해 볼까요? 단기 반응이라고 입력할게요. 그 다음 이거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복제할게요. 아래쪽이 크니까 다시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요. 여기는 이제 장기 반응이라고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기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5로 가서 또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5는 차트 만드는 거죠?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혼합을 선택하세요. 계열 3은 아예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열 1은 차트 조건, 세부 조건, 위쪽에 있는 1번, 2번, 여기 2번에 있는 거죠?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습니다. 계열 2, 이거는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 오른쪽에 보조축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를게요. 아직 차트에 데이터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게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모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엑셀처럼 보이는 이 창에서요. 계열 3, 이건 필요 없으니까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계열 1과 계열 2, 여기 B1, C1 이 셀에다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에선 20대에서 60대까지 보이는 첫 번째 표 내용 있죠? 그거는 항목 이름이에요. 항목이니까 A2에서 A6까지 여기 내용을 입력해주면 돼요. A6에서 마지막 데이터 60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메시지 나오는데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계열 1과 계열 2 여기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남자, 여자 그걸 순서대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자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출력 형태하고 봤을 때 가로로 써있는 내용을 세로로 입력하는 거예요. 숫자 틀리지 않고 정확히 입력하세요. 데이터 입력하는 대로 바로바로 아래쪽 차트에 지정이 되어 나타날 거예요. 차트의 모양이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제대로 입력했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라도 데이터 틀린 게 있다면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데이터 편집 위에 도구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만 조금 더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 영역부터 설정하면 되는데요. 괄호 2번에서 차트의 종류 나와 있고요.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 있습니다.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 윤곽선 바꿀 수 있는데요. 세부 조건의 차트 영역에 대한 설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채우기 노랑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을 표준색에서 선택, 아래쪽 도형 윤곽선에선 검정 지정, 그럼 외곽선까지 지정되었죠. 글꼴 설정할게요. 홈으로 가서 여기는 도둠을 글꼴로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키워 놓을게요. 글자 색깔 여기도 검정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 나머지 세부 조건 하기 전에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에 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체크,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이 눈금선 있죠? 이거 사라져야 되니까 눈금선 체크 해제, 아래쪽에 있는 남자 여자 이 범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도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놓고요. 차트 요소 다시 클릭해 닫도록 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차트 제목 먼저 설정, 이 안쪽에 글자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점선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 대해선 글꼴과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설정이 있습니다. 먼저 홈탭이니까 글꼴 먼저 바꿀게요. 여기에서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고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채우기 설정이 있죠. 그거는 서식 도구 가주세요.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지정, 그 다음 테두리 윤곽선의 검정만 지정하면 되죠. 그 다음 그림자 설정, 도형 요거 열어서 그림자에 가서 마우스로 바깥쪽에서 가면 오프셋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만 그림자 나타나 있는 것 이거죠. 선택. 다음으로 그림 영역에 대한 설정도 해줘야 되죠.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클릭하세요.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만 테두리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하면 위쪽만 빼고 선이 나타나요. 오른쪽에는 눈금선도 바깥쪽에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에서 보조축 지정까지 했고요. 값 표시 하나 남았네요. 60대 여자 계열만, 60대 여자 계열이면 여기 보면 표식에는 꺾은 선형이죠. 막대 그래프 아니고요. 그러면 먼저 표식 이걸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5개 선택되었는데요. 값 표시하기 전에 이 5개의 표식의 모양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 있죠. 클릭하고 다시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여기에선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을 같은 모양으로 변경, 크기는 10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값 표시할 이 표식만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거 누르면 숫자 36.4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현재 막대 그래프하고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거는 이 데이터 단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왼쪽에 이 세로 데이터는 0에서 10 단위로 바뀌고 최대값 60. 그러면 여긴 바뀔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값 여기 이제 숫자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차트 안에 이 데이터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단위가 20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단위 기본값을 2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도 60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최대값도 자동으로 하지 말고요. 6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모양이 출력과 동일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값이 오른쪽이 아닌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표식의 위쪽.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트 요소 가보세요.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이 있었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마우스 누르지 말고 이 꺽쇠로 가서 여길 클릭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닌 위쪽 선택. 그러면 현재 보이는 데이터 레이블만 이렇게 위쪽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요. 이제 세부 조건에 도형 삽입해야 되는데요. 여기 위쪽에 나타날 거예요.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화살표니까 블록 화살표 쪽에 있겠죠. 첫 번째 있는 거네요. 화살표 오른쪽 선택.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위치는 나중에 설정하고요. 먼저 안쪽에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바깥쪽 테두리 점선 이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또 스타일 지정이 있죠. 글꼴 설정하기 전에 스타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타일 목록 열어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클릭해 지정.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우고 정렬을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이제 위치 맞춰놓으세요. 크기도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놓고요. 아래쪽에 글자 잘 보니까 조금 더 오른쪽에 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6번 가서 또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슬라이드 6은 가장 손이 많이 가죠. 왼쪽에 오른쪽에 각각 구분해서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재 문제에선 보면 1번이라고 써있는 왼쪽 도형 쪽에 스마트 아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도형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순서 상관이 없지만 뒤쪽에 가려진 것부터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도형 선택하세요. 그 다음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도형 모양이 왼쪽 뒤에 있는 커다란 도형이죠. 아래쪽과 위에 비교해서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고요. 오른쪽의 도형은 이거 복제해서 좌우 대칭하면 되겠죠. 먼저 색깔은 바꿔 놓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옅은 색 할게요. 처음 만들어진 도형색으로 하면 다른 도형들 앞쪽에 겹쳤을 때 색깔이 같아서 조금 불편할 거예요. 여기는 테두리 설정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테두리 있는 상태로 놓으면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제해 놓을게요.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 가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점선 테두리 보이고 있죠. 점선 테두리는 일반 실선보다 조금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점선은 보통 점선보다 파선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로 가서 파선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 조금 바꿔야 되죠. 두께를 1과 2분의 1이나 2와 4분의 1 중에 하나 지정하는데요. 저는 이번엔 1과 2분의 1 정도로만 살짝 키울게요. 잘 안 보인다면 색깔 검정으로 바꿔도 돼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왼쪽부터 만들고 오른쪽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이 어느 도형을 사용하는지 여러분은 그것만 알면 쉽게 크기 위치 설정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과거 비만 치료제 이 도형 만들게요. 육각형이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육각형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만 키워 놓고요. 여기에다 글자 입력하세요. 도형은 글꼴 한 번에 여러 도형 선택해서 같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도형의 색깔 지금 바꿔도 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도형 하나 더 있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가운데쯤에 있죠.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선택.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내용을 두 줄로 입력하세요. 엔터키 눌러서 줄 바꾸면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는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에도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건 일반 도형이 아니고 스마트 아트예요.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요. 3차원 만화, 3차원 벽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온 게 만화, 그 다음 아래쪽에 게 벽돌. 그렇게 스타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위쪽에 있는 거 만들도록 할게요.
스마트 하트를 클릭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관계형 쪽에 있는데요. 쭉 보면 바로 위쪽에 세 번째 게 있죠. 깔때기형. 이걸 선택.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각각 이렇게 원이 3개가 있는데요. 필요 없는 건 지우면 되겠죠. 여기 목록을 열어보세요. 제일 첫 번째 거 여기에다가 먼저 식욕 억제제 입력하세요. 그 다음 아래 상자 필요 없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눌러주면 사라지죠. 아래 거도 또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하나만 남은 상태죠. 이제 아래쪽의 텍스트는 여기 클릭하거나 여기 클릭해서 입력해주면 돼요. 부작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건 이제 다 입력했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크기는 바깥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조절하고요. 지금은 우선 비슷하게만 위치만 맞춰 놓을게요.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스마트 하트 스타일에서 목록 열어서 3차원의 만화, 3차원에 있는 거 만화 세 번째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은 현재 이 상태로 놓아도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색 변경 따로 바꿀 필요 없는데요. 다른 거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글꼴은 이렇게 도형들은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스마트 하트는 같은 스마트 하트가 있더라도 동시에 2개를 바꾸지 못해요.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선택해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 먼저 바꿔 놓도록 할게요.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죠. 먼저 도둠 지정,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위에 흰색, 아래 검정색이니까 여기는 바꾸지 않을게요. 이제 아래쪽에 두 번째 스마트 하트 만들게요. 다시 삽입 가서 스마트 하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행렬형에서 보면요. 두 번째 거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제목 있는 행렬형 이걸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각각 클릭해서 내용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잡고 또 크기 이렇게 조절하고요. 대충 위치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글꼴 설정하기 전에 스마트 하트 먼저 스타일 바꿔야 돼요. 3차원에 이번엔 벽돌이죠. 선택. 그 다음 색상. 회색으로 보이지만 각각 다른 색깔로 보일 거예요. 색 변경에 색깔 각각 다른 것들 있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홈 탭 갈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도둠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은 모두 검정으로 바뀌어야 되죠.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도형인지만 알면 여러분들 쉽게 만들고 배치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제가 도형들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할 거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저는 모양을 이렇게 모두 만들었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것부터 어떤 도형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도형의 모양은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있어요. 십자형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GLP-1 이거는 출력 형태 도형과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는 모양을 많이 바꾼 건데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이에요. 첫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있는데요. 이름은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노란색 핸들이 보이는데 그걸 조절할 때마다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옆에 포만감 이 도형은 꼭지점의 모양을 세봤을 때 8개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별 및 현수막에서 첫 줄의 가운데쯤에 별 꼭지점 8개 이걸로 만들었고요. 위쪽에 동그란 화살표 있죠. 이걸 움직여서 회전을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가 이 도형은 화살표니까 블록 화살표에 있겠죠. 첫 줄 세 번째에 있는 화살표 위쪽 이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당뇨병 치료 중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연 다음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가운데에 있는 평행 사변형 이걸로 만들었고, 그 다음 아래쪽에 체중 감소 효과 이 도형은 똑같은 도형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주면 돼요. 좌우 대칭은 글자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식욕 조절 호르몬 이 도형 별 및 현수막에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있는 거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걸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상하 대칭을 해야 돼요. 회전해서 상하 대칭하면 글자가 이렇게 뒤집혀 보여요. 그래서 상하 대칭한 경우에는 이걸 여기다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요. 텍스트 상자 있죠? 이걸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여기다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가운데 맞춤해 놓고 조절하는 게 편할 거예요. 화살표 키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실제 이 도형 안에 입력한 것처럼 맞춰 놓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아래쪽에 혈압 감소,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여기서 열게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목록 열어보면요. 순서도의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끝쪽에 있습니다. 순서도 저장 데이터 이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은 기본 도형의 팔각형 8 써있죠.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형 색상 바꾸기 전에 전체 도형의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모두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글자 하나만, 여기만, 이 도형만 글자 하향으로 다시 바꿔 놓으면 되죠. 이제 각각 도형들 색깔 바꿔야 되는데요. 동시에 바꾸지 못하죠. 같은 색 계열이다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바꿀 수도 있어요. 몇 개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같이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색깔, 각각 도형들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깔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서 배열까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저는 최대한 비슷하게 정답 파일처럼 색깔 바꿨고요. 여러분은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감점 아니에요. 색깔들 바꿔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선 모양, 선이 아직 빠져있죠? 선을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선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인데요. 곡선으로 돼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중간쯤에 가면 이런 선이 있고요. 화살표 하나인 선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뇨병 치료 중 이 도형에 마우스 가져가면 연결점들이 여러 곳 보이죠. 왼쪽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도형에 연결점 가서 그 위치에서 모양이 선이 나타났죠. 마우스 놓아주세요. 선이 조금 잘 보이게 할게요. 검정색으로 바꿔놓고요. 윤곽선에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2와 4분의 1 정도로 바꿔놓을게요. 선 모양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선 모양 바꿔야 된다면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 여기에서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선 각각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지정하는 거 남았죠. 먼저 왼쪽에 전체 도형 블럭 설정 해 놓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눌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체 도형 블럭 설정 해주세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제일 바깥에 있는 커다란 도형 있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됐죠? 그룹화된 도형이 선택되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회전이 지정되어 있죠? 회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바깥쪽 도형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날아오기 되어 있죠? 날아오기를 먼저 선택. 그 다음 괄호 안에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효과 옵션이에요. 클릭해서 위에서를 선택. 그러면 모양 나타났는데요. 애니메이션 순서 1번, 2번, 왼쪽 1, 오른쪽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두 완성 제대로 했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은 해놓고요. 실제 시험장이라면 남은 시간 동안 점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부터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모두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종 점검 끝났다. 그러면 파일 저장 다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을 해주고요.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